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 API 비동기 작업 때문에 만났던 오류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는 챗 GPT를 통해서 에제 코드를 생성을 했고요.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에제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제 코드는 저의 GitHub 레포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은 파드가 라이브니스 프로브 검사가 실패해서 파드가 재실행됐던 상황이고요. 왜 재실행되는지 분석을 해보니 FastAPI 내부에서 비동기 함수가 동기 함수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동기 함수 내부에서 이제 비동기 함수를 호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비동기 함수에서 동기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작업이 지연이 됐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프로브 실패가 생긴 원인은 비동기에서 동기 함수를 호출해서 지연이 됐다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그 가정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FastAPI 비동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치 문서부터 보면 이 FastAPI는 ASGI 서버로 실행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비콘이나 하이퍼콘으로 이 FastAPI를 실행해야 된다고 공식 문서에 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FastAPI 특성 중 하나가 스타일릿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이죠? FastAPI는 실제로 스타일릿의 서브 클래스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릿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릿은 지금 문서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파이썬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빠르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 스타일릿과 유비콘 ASGI 서버라는 단서가 나왔는데요. 이걸 종합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GI 서버가 있고요. ASGI 프레임워크가 FastAPI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비콘과 FastAPI는 ASGI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통신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유비콘을 요청을 할 때는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프링 부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프링 부트도 앞서 서버가 있고요. 그 서버를 저희는 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와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톰캣이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스프링 부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가 받아서 그 서버를 스프링 부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스프링 부트는 패스트 API와 같이 이 웹 프레임워크고 이 웹 프레임워크는 아마도 와스 규격에 맞춰서 어, 규격화되어 있을 거예요. FastAPI는 ASGI에 맞게끔 규격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큰 흐름은 스프링 부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여기서 비동기가 좀 재밌습니다. 비동기는 파이썬에서 비동기 처리 로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유비콘을 실행했을 때는 유비콘이 이 비동기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콘에는 유비 루프라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이 비동기 로직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비콘 공식 문서인데요. 유비콘 공식 문서 보면 ASGI 웹 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GI 웹 서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특징을 보시면 특징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유비 루프죠. 그래서 이벤트 루프, 유비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비 루프에 대한 공식 문서를 링크를 가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네, 파이썬에서 어싱크를 처리하는 이벤트 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이 유비 루프는 노드.js에서 사용하는 그 LRV 유비로 구현된 하나의 비동기 처리 컴포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비 루프가 비동기 로직을 처리한다까지만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 과정은 풀스테이프에서 여러 가지 비동기 작업이 흐를 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플로우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직 공식 문서를 정확히 본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패스타입에서 여러 가지 비동기 작업이 있을 경우에 하나의 큐에다가 이 비동기 작업을 계속 넣고요. 그다음에 유비루프는 이제 계속 루틴을 도면서 이 큐에 있는 비동기 작업을 꺼내서 하나 차례대로 실행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어떤 이벤트 작업에서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 이 유비 루프에서는 이걸 처리하느라 나머지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1초에 지연이 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작업은 1초만큼 지연이 생기는 겁니다.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비동기 작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프로브 검사를 한다면
이 만약에 프로브가 비동기 함수를 찔러서 헬스 체크를 한다면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계속 쌓이다 보면 스레드 홀드까지 다다르고 쿠버테스는 이 파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실행을 할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 파드 프로브 체크를 실패해서 파드가 재실행했던 이유는 이제 비동기 함수에서 이제 지연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그 이유가 이제 비동기 함수에서 동기 함수를 호출했던 걸 저희 찾았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동기 엔드포인트와 비동기 엔드포인트를 만들고요. 이 비동기 엔드포인트는 타임 슬립을 지금 3초 걸었습니다. 즉 비동기에서 동기 함수를 호출해서 지연을 발생시킨 상황이고요. 이걸 각각 5번 호출해서 얼마나 서로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제는 저의 레포에 앱이라는 폴더에 main.py가 일반적인 동기의 엔드포인트고요. 그리고 uncorrect async mai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엔드포인트에 타입을 걸어서 3초 동안 지연을 발생시키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챗 GPT를 통해서 제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리턴을 해줬고요. 비동기도 지금 이렇게 리턴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붙해서 조금 수정을 한 상태고요. 그것에 사용됐던 문장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 측정은 리눅스 쉘 스크립트로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간단히 컬과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리눅스 명령을 통해서 시간 측정을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컬을 5번 실행을 하고요. 이 5번이 끝날 때까지 wait이라는 커맨드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it으로 빠져나가면 모든 함수 실행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이것에 걸렸던 시간을 타임으로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기 엔드포인트를 8080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를 8081로 띄웠습니다. 이렇게 띄웠고요. 쉘 스크립트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저의 로컬 IP 그리고 동기 엔드포인트 8080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요. 약 0.02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비동기 엔드포인트 8081을 호출하게 되면 지금 조금 걸리죠. 5번 호출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동기와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지만 비동기 함수 슬립 때문에 지금 그만큼 지연이 됐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비동기 함수로 되어 있지만 3초가 동기식으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3 곱하기 5 약 15초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대로 약 15초가 걸렸죠. 그래서 무조건 비동기로 사용을 했다 해서 뭔가 작업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내부적으로 잘못된 사용이 있으면 그만큼 지연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동기 엔드포인트는 0.02초 걸렸고요. 비동기 엔드포인트는 약 15초가 걸렸습니다. 예제 2번은 잘못된 방법을 올바르게 고치는 예제인데요. 비동기 함수에서 동기식 타임을 3초를 설정했기 때문에 동기 지연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죠. 이 동기 지연을 비동기 지연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싱크 IO 슬립을 로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서 지금 동기식 3초가 걸렸던 게 해소가 되고요. 비동기적으로 슬립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15초가 걸렸던 작업이 3초로 변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걸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예제를 먼저 보시면 이제 GitHub에 싱크 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싱크 메인 보시면 싱크 IO 슬립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리턴을 하고 그 리턴 값을 그대로 엔드포인트에 리턴을 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는 정말 간단하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8082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8082로 호출을 해볼게요. 8082로 제가 호출하게 되면요. 5번이 호출이 되었고 이전 예제는 15초가 걸렸어요. 총 5번 3초 곱하기 5에서 총 15초가 걸렸는데 지금은 슬립을 비동기 예제로 수정을 하니까 3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했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 패스트하이페이 파드를 실행을 할 거고요.
이 fast API 파드를 라이브니스 프로브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함수인 헬스 체크를 5초에 한 번씩 검사를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강제로 비동기를 지연을 시킬 겁니다. 여기 보시면 hello라는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 되면 강제로 120초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쿠버네티스 파드가 재실행되는지 저희는 검사하는 게 테스트 목적입니다. 쿠버네티스 이미지 만드는 거는 제 로컬에서 도커 비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만든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미리 정해놓은 야물 파일을 배포하시면 쿠버네티스의 파드와 서비스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이렇게 배포가 되고요. 저 로컬에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저는 노드 포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배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큐비스트 어플라이 명령으로 캐파레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을 배포하시면 되고요.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포하시면 어싱크 테스트라는 파드와 그리고 어싱크 테스트라는 서비스 노드 포트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좀 쉽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와치 이벤트를 걸게요. 파드가 종료되면 와치 이벤트도 걸리기 때문에 와치 이벤트를 이렇게 걸 거고요. 그리고 큐브스틸 이벤트도 와치 로그를 걸겠습니다. 와치 이벤트를 걸게요. 이렇게 걸면 저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이제 강제로 지연을 시켜볼게요. 아까 테스트할 때 사용됐던 이 쉘 스크립트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 먼저 헬스 체크를 호출해 볼게요. 헬스 체크를 호출하면 헬스 체크는 저희 에제에 사용되는 이 헬스 체크입니다. 이 헬스 체크를 함수를 5번 호출하면 0.0115초가 걸렸어요. 지금 잘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근데 이때 헬로우를 제가 강제로 호출을 해볼게요. 네, 강제로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지연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호출하게 되면 타임 함수 때문에 지금 비동기에 지금 지연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모니터링 켜놨잖아요. 모니터링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니스 프로브 와치 이벤트 하나 걸렸죠. 이벤트 라이브 프로니스가 지금 한번 페일드 걸린 거고 한 번 더 걸리면 이 파드가 죽을 겁니다. 그 이유는 deployment.yaml 파일에 제가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fail thread 홀드를 2번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2번 걸리게 되면 이제 죽을 겁니다. 네, unless가 지금 2번 걸렸고요. 그리고 킬링 이벤트를 통해서 파드가 죽었고 그다음 파드가 죽었으므로 레플리카 컨트롤이 이 파드를 다시 실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파드가 계속 프로브 때문에 파드가 재실행됐던 상황을 분석을 한 거고요. 분석하니 그 결과가 비동기 함수의 잘못된 로직 때문에 파드 프로브 체크가 계속 실패했던 겁니다.